안녕하세요. 보험언니 오정미 팀장입니다. 먼저 전국의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따끈하게 최신 버전으로 태아보험을 정리해 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은 딱 6가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태아보험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남녀 모두 결혼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고 있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위험 산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출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태아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태아보험 가입이 안 돼서 추후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어린이 보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질병, 즉 선천적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뱃속에 태아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태아보험이란 보험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의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태아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서 우리 예비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생 후에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출생 후에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출생 직후부터 면역체계가 갖춰지기 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일 거예요.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핵심 특약들은 가입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바로 22주 6일까지만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가입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입니다. 기형아 검사에서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일찍 가입하면 보험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늦게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보험료 조금 아끼시는 것보다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태아보험의 만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30세 만기가 좋다, 100세 만기가 좋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먼저 30세 만기는 핵심 특약들을 모두 최대로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후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100세 만기는 납입을 짧게 내고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저 보험언니 오정미 팀장이 추천하는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태아보험 30세 만기는 출생 후 보험료 기준 43,700원, 100세 만기는 94,800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니까 너무 비싸게 준비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게 그리고 태아보험 주 목적인 출생 직후부터 성장기 시기를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30세 만기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험료를 비교적 높게 지출하는데 상관이 없고 미리 아이가 성인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의 뼈대까지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세, 100세 혼합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태아 실비도 있나요? 상담을 해보면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실비를 굳이 일찍부터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태아 때 실비도 같이 가입을 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 때 실비 가입을 해야만 선천 이산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실비에서는 선천 이산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안 해주는데 태아 때 실비 가입을 하면 선천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실비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출생 직후 선천 이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이른둥이로 입원하게 되면 그땐 실비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현재 실비는 4세대 실비에 해당이 되고 출생 전 보험료는 14,210원이고 출생 후 보험료는 21,560원입니다. 실비는 보장 내용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고요. 1년 갱신이기 때문에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 산모특약 모성자 담보가 어떤 건가요?
산모님이 따로 가입하셨던 개인 실비나 종합보험에서는 대부분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따로 산모 특약을 넣는다면 여러 출산 이슈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모 특약은 일시납으로 1회만 납부하게 되면 분만 후 40일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산모 특약은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산모 특약은 총 20개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 중에서 5개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그리고 임신 출산 질환 수술 특약은 조기 진통, 조기 양수, 파열, 입덧 등으로 입원을 하거나 임신 중독증, 전치 태반 등의 이유로 의사 권유로 재환절개 분만을 하게 되면 수술비 10만 원, 입원 일당 하루 1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택 재환절개는 해당이 안 되고 의사의 필요 소견으로 인한 재환절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모님께서 과거에 재환절개 이력이 있으시다면 이 두 특약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두 특약은 산모 특약 중에서 가장 청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출산 전 선별 검사 이상 소견 진단 담보는 출산 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시 20만 원 지급을 해줍니다. 이 외에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 분리 진단 이렇게 두 특약들도 위험과 확률 대비 가성비가 괜찮아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특약을 넣게 되면 12주차 기준으로 일시납 346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일시납이기도 하고 이 금액대로 임신 출산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 특약은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은 어떤 걸까요? 필수 특약 첫 번째로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발병률 가장 높은 암 1위가 바로 소아백혈병인데요. 소아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대비를 위해 암 관련 특약들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암 진단비 특약은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특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넣어주시고 중복 보장을 위해 특정암이란 담보를 추가 구성하셔도 좋은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소아백혈병 진단 시 모두 중복 지급받을 수 있어서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등을 포함한 전체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는 진단 담보를 구성을 해주시고 심혈관 질환은 협시증, 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해주는 허혈심장 질환 진단 담보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원 일단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입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일반 병실이 아닌 상급 병실 1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상급 병실 1인실의 병원비는 보통 20에서 4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실비에서 지급을 해주긴 하지만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실비에서 하루 기준으로 상급 병실로 차액의 50% 하루 10만 원 한도로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산 이른둥이로 태어나거나 다른 출산 이슈로 인큐나 니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입원 일당에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의 대비를 위한 특약들을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들이 심장 수술을 할 확률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 대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심장 수술 관련 특약들은 어린이 심장 시술,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특정 선청 이상 수술, 질병 수술, 그리고 질병 1/6종 수술 담보가 있고요. 만약에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고 진단만 받게 됐을 때는 장애 출생 담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술비 특약의 장애 출생 담보까지 구성하면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청 이상 질환 수술 특약입니다.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 기형, 피부의 기타 선청 기형 등으로 수술하게 되면 다발성 선청 이상 수술 담보와 질병 수술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선천 이상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질병 수술 담보, 그리고 질병 1/6종 수술 담보, 특정 선청 이상 수술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혀 유착증, 설소대 제거를 하거나 이소성 문구 반점으로 레이저 치료 청구가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구성하면 선청 이상 수술에 대해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아 특약입니다. 가장 먼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단 특약은 출생 전후기,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걸린 질병으로 생후 1년 이내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을 해줍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 입원 일당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른 질병 입원 일당 특약들과 함께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아이가 2.5kg 이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3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저체중아 입원 일당 특약 외에 다른 질병의 입원 일당 특약들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 출생 담보는 신반, 심실, 중격결손, 다지증, 내반수, 사경, 토수, 구개열, 선천성 항문, 폐색증 등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가입 금액의 20% 지급해주고 무지증, 내성마비,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가입 금액 100% 지급해줍니다. 이 장애 출생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신반, 심실, 중격결손이나 사경으로 청구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음 8대 장애 진단 담보는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해주고 선천적, 후천적 장애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내성마비 진단 담보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이 특약을 빼거나 가입 금액을 많이 낮추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장애 출생 담보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내성마비는 완치가 어려워서 평생 케어를 해야 돼서 그만큼 비용 부담도 높은 편입니다. 태아보험은 영유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을 제외하거나 너무 가입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는 일단 구성하셨다가 나중에 출생 후 아이 상황을 보고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설계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담당자를 만나는 것까지가 100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태아보험에 대해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